안녕하세요, 타니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차지연 세무사님의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꿀팁인데요, 총 7개 목차 중에서 4대 보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요? 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은 이 세금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죠. 나머지 이 6개 영상도 유용하니까요,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덜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사업자 분들이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할 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를 가입하고 납부를 해야 되죠. 사업주는 4.5, 약 3.2, 0.8, 0.9에서 크게는 18.6%까지 거의 10%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부담하지 않지만 사업주와 거의 동일하게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최저임금이 얼마죠? 182만 2,480원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주의 부담금은 18만 7,236원,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은 16만 6,280원입니다. 거의 합치면은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4대 보험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4대 보험은 굉장히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은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2일 이후로 취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근로계약서에 1월 1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이 취득신고 또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 1월 4대 보험 전액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2일 이후에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취득신고 또한 2일로 취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거 2월부터 4대 보험이 부과됩니다. 왜냐하면은 4대 보험의 경우 취득월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월에 대한 4대 보험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취득 신고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1일을 피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실 신고인데요. 상실이라고 하는 거 뭘까요? 근로자가 퇴사를 해가지고 4대 보험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을 상실 신고라고 합니다. 이 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월 말일로 맞춰주는 것이 유리해요. 왜냐면은 12월 30일자로 상실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1월 4월분에 대한 보험료가 전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12월 1일, 11월 30일에서 하루라도 늦춰지게 돼서 1일 이후에 상실 신고를 하다 보면은 이 근로일자가 12월 중에 하루라 할지라도 12월분 전액에 대한 4대 보험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월 말일로 맞추셔서 상실 신고서를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를 어떻게 맞춰줘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해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루누리 제도이죠. 일단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 근로자가 2020년과는 약간은 다르죠. 왜냐면은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처음 취업을 해서 두루누리 제도를 적용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만 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만들어진 걸까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 너무 근로자나 사업주나 부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까요? 그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현금으로 받거나 혹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2018년도부터 3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두루누리 제도라고 하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두루누리 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 그 재산의 과세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전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이 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재산이 많다거나 혹은 전년도 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 3,800만 원 이상으로 잡혔다라고 하면은 이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일자리 안정자금도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일단 가입 대상자는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입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라고는 하지만 실질상 4대 보험을 어느 정도 도와주기 위해서 생겨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겠죠?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바로 현금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원 요건이 약간은 까다로워요. 일단은 월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0만 500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원일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고용보험을 꼭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전년도 보수 수준만큼은 그 보수를 유지해 주셔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그 대표자, 사업주의 와이프이거나 자식의 경우에는 이 특수관계자이다 보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강의 잘 보셨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그 걱정 고민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잉클에서 보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전문가를 꼭 찾아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